그때는 오사마 빈 라덴 얘기하는 거 뭐냐면 우리는 여기서 빨간 사탄을 이겼는데 또 파란 사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미국 상대로 싸워야 된다. 근데 네.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왜 미국이랑 싸워야 돼? 미국이 그동안 우리한테 홀값으로 가끔씩 공짜로 무기도 네. 줬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정리해 보면은 미국이 군사적으로는 승리했으냐 정치적으로는 실패했다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이게 나타나는 건데 도대체 왜 미국이 느닷없이 철군했을까? 그러면 결국에는 소련군이 이제 철군을 했고 네. 이때 이제 오사마 빈 라덴뿐만 아니라 제2의 오사마 빈 라덴, 제3의 오사마 빈 라덴이 많았다고는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그때 무기 지원을 했던 테러 단체들 중에 한 단체인 알카에다가 9.12 테러 그때는 알카이다 아직 없었어요. 그러니까 알카이다가 알카이다는- 어쩌다 네. 생긴 거냐면 이제 소련군이 빠졌잖아요. 88년, 89년에. 그러면 그동안 성전, 지하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아랍 애들이 여기 데리고 왔는데 왜냐하면 탈레반도 있고 원래 거기 있었던 다른 민족들도 있고 그리고 네. 외부에서 왔던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외부에서 왔던 애들을 크게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오사마 빈 라덴이었지 또 몇 명이 있었는데 네. 이 아랍 지도자들끼리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그때는 오사마 빈 라덴 얘기하는 거 뭐냐면 우리는 여기서 빨간 사탄을 이겼는데 또 파란 사탄이 있어요. 그렇죠. 미국. 지하드가 끝나지 않았다고 그랬죠. 네, 지하드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미국 상대로 싸워야 된다. 근데 네.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왜 미국이랑 싸워야 돼? 미국이 그동안 우리한테 홀값으로 가끔씩 공짜로 무기도 네. 줬는데 야,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는 이스라엘만 일으킨 줄 알아? 그 뒤에는 미국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미국도 져줘야 돼. 그때 오사마 빈 라덴은 말 안 들었던 근데 그동안 연설로 엄청나게 그 많은 아랍 젊은이를 모집할 수 있게끔 했던 학자가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지만 네. 그 사람이 아프가니스탄인가 파키스탄에서 금요일 예배하러 가다가 갑자기 차가 폭발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일련의 사건들 이후에는 오사마 빈 라덴이 거기에 와 있었던 아랍 애들의 지도자가 됐어요. 1인자가 됐네요. 네. 내전 사이에는 1인자가 아니었어요. 89년, 90년대쯤 이제 1인자가 됐어요. 네. 그 이후로부터 이제 CIA 발견됐던 서류들에 따르자면 알카이다이라는 이름은 88년, 89년쯤에 처음으로 언급된 거지. 네. 처음부터. 아프가니스탄에 없었어요. 네. 이게 참 역사가 아이러니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왜 오사마 빈 라덴이 그렇다면 빨간 이교도를 물리친 다음에 우리는 파란 이교도를 물리쳐야 되느냐? 오사마 빈 라덴을 비롯한 이런 많은 이런 이른바 이슬람 혁명가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바로 79년의 이란 혁명이에요.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한테는 현실 정치에서 이슬람이 승리할 수 있는 실제 모델이 나와버렸거든요. 네. 이란은 굉장히 세속적인 국가였고 친서방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이슬람 혁명을 통해서 이걸 뒤집어 엎어버렸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서구의 세속 권력에 대한 신앙 기반 투쟁이 뭐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가 증명이 돼버린 거거든요. 즉 이슬람식의 저항은 한마디로 정당한 해방이라는 서사가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예요? 소련군이 물러갔는데 그 다음은 뻔하다. 이제 소련군이 물러갔으니까 누가 서방 세력이 들어올 거고 네. 이 세속적인 서방 세력이 들어왔을 때 당연히 뭘 해야 되겠냐. 우리 이슬람 기반 전통적인 이슬람 기반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의 세속 국가를 세우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번에 빨간 악마들을 물리쳤으니 파란 악마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악마들한테 불벼락을 내려야 된다는 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네, 그 불벼락이 9.11 테러였는데 결국엔 그게 아프간에 미국이 들어오게 되는 문을 열어준 계기가 된 거 아닌가요? 이것도 사실은 그 이제 이따가 전문가님들 말씀해 주실 거든요. 사실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이 안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9.11 테러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미군이 일단은 CIA를 보내고 이 오사마 빈 라덴이 숨어 있었던 그 동굴들을 다 추적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CIA 얘기요. 우리 이제 드디어 잦았다. 네. 왜냐하면 CIA는 아프간 내전 때부터 거기 있는 현지 조직들이랑 좀 사이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 조직들 이용해가지고 어느 정도 오사마 빈 라덴 상대로 작전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섰는데 그때 진짜
미군이 제대로 개입하고 한 5천 명 정도 와서 그 동굴들을 제대로 폭발을 시키고 그리고 폭발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 빛이 나잖아요. 나간 사람들을 잡아서 거기서 전쟁을 했었다면 거기서 끝나는 일이었어요. 그거는 CIA 안에 있는 국방부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해결하고 아니면 방송들에 그 얘기 나와요. 그때는 미국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 이제 그 계기로 사실은 9.11 테러의 후속 테러들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오사마 빌 라덴은 니네들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우리 죽는 거 아니야라고 해가지고 영국, 튀르키예에서 이렇게 은행하고 네. 유대교 사람들의 그 사원을 폭발을 시켰거든요. 이제 사실은 거기서 끝날 수가 있었던 일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 실수로 실패를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테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려야 돼요.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뭐냐면 9.11 테러 사태 그 쌍둥이 빌딩을 애초부터 치려고 하는 사람은 탈레반, 알카이다, 오사마 빌 라덴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 쌍둥이 빌딩 무너뜨리려고 하는 애들이 한때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했던 파키스탄 애들이었어요. 걔네들이 93년인가 94년 때 한 번 가서 쳤어요. 그 트럭에다가 엄청나게 폭탄을 실어가지고 쌍둥이 빌딩 밑에다가 보냈는데 몇 명만 사람 죽었지 공물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비행기를 줘야겠다 해가지고 그런 작전을 하다가 96년, 97년에 이 조직이 알카이다란 만나게 되고 알카이다 니네들 이거 혼자 못해요. 돈이 필요해. 네. 내가 그걸 지원해주겠다고 해가지고 그 테러 작전을 알카이다가 입찰하는 거예요. 테러 작전도 입찰이 되는군요. 네. 정말 네 그렇게 하다가 어쨌든 20년 넘게 미군이 아프간에 있다가 철군을 했어요. 근데 네, 이게 네. 사실 저도 기억하는 게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뉴스가 느닷없이 나왔죠. 네, 느닷없이 나와서 저도 그때 정신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게 탈레반을 정권을 좀 붕괴를 시켰다가 다시 부활하는 계기가 되게 네. 됐어요. 준비 없이 좀 빠졌다라는 비판 그렇죠. 그런 얘기 때문에 굉장히 많았죠. 어떤 이제 해석들이 나오는가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정리해 보면은 미국이 군사적으로는 승리했으냐 정치적으로는 실패했다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이게 나타나는 건데 그렇다면 첫 번째 이제 차근차근히 살펴봐야 됩니다. 도대체 왜 미국이 느닷없이 철군했을까? 첫 번째는 미국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략 우선순위가 변화됐다. 즉 중동에서 인도 태평양 쪽 중국을 견제하는 것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중심적인 재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국내 정치 경제의 피로 그러니까 이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하고 나서 계속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유지시키면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돈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는 감당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다음에 끝없는 탈레반과의 교착. 어느 정도 진압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탈레반이라는 조직이 완전히 박멸시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디 산악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또 어디로 하면 또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근본적으로 이들을 박멸하기 힘들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프간 정부를 세웠는데 문제는 이 아프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었어요.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면 어떤 정부를 세우고 이렇게 하고 그 정부가 세워져서 군대를 조직하고 이렇게 정상 국가처럼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육입니다.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이 아프간이 어떤 나라예요? 부족 중심 사회였고 굉장히 강한 이슬람 율법이 통치하는 나라잖아요. 아무리 미국이 와서 이런 걸 선진적으로 가르쳐 준다고 하고 아프간 정부 인사들이 하지만 나머지 국민들이 따라주지 않는데 더군다나 너무나 기초 교육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탈레반은 왜 다시 일어서서 정부를 장악할 수 있었는가? 한마디로 이거죠. 아프간은 대대로 중앙 권력보다는 부족 간의 권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이것의 속성을 탈레반이 잘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부족 간의 결속을 집결시켰죠. 그래서 요걸로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탈레반은 그렇게 어느 순간에 확 이거라기보다는 탈레반이 생각했던 것보다 미군의 철수와 나머지 정부가 무너지는 속도가 탈레반이 생각했던 것보다 3배는 빨랐어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권력의 공백이 확 생겨버린 거예요. 거기서 탈레반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갔던 거죠.
탈레반도 미군이 이렇게 빨리 모든 무기를 다 내팽개치고 갈 정도는 이거는 몰랐었어요, 사실. 왜 이렇게 빨리 그냥 후다닥 정말 네. 그때 그 공항 막 아비규환이었잖아요. 사실 그 탈출하려는 사람들 막 몰려들고. 근데 왜 이렇게 급하게 예고도 없이 네, 이거는 빠지게 된 거죠? 누적된 거 있어요. 일단은 그 전문가님만 말씀에 뒷받침하려면 사실은 잘 언급 안 되는 문제들 중에 하나다 뭐냐면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했던 갑질들. 수많은 사람이 무고한 사람들 예를 들면 어디서 사람들 결혼식 해요. 결혼식 때는 이제 türkiye 동무식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 거기서 총을 쓰거든요. 이거 일종의 좀 약간 그 폭죽하는 걸로 축포를 쏘는 거죠. 예, 예. 근데 거기 탈레반 동네 아니에요? 걔네들 군사 훈련을 안 해 하고 뭐 결혼식을 가서 좀 약간 공격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일부 미군 군인들이 했던 또 그 현지 여성들 상대로 있었던 아주 빌미스러운 일들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이 아프간 시민들이 가서 그때 이제 만들어졌던 정부에다가 따지면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탈레반한테 말하면 오케이 내 자신이 죽더라도 너의 명예에 복수를 하겠다. 예를 들면 이 군인이 나한테 그런 잘못을 했다고 하면 자복을 하더라도 그 군인을 죽여요. 죽이겠다. 네. 그러다 보니까 탈레반에 대한 국민으로부터 잃었던 그 민심이 다시 업됐어요. 네. 야, 이 사람들은 오케이 너무 좀 약간 보수적인 사람들이고 그러긴 한데 그래도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네 목숨을 거는 애들이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네. 점입니다. 명예를 위해서. 네. 그걸 이제 역전이 됐어요. 역전이 됐는데 동시에 무슨 일들이 있었느냐. 미국이 지금 거기 있는 이제 중앙정부군 그리고 경찰한테 무기를 줘요. 애들은 니네들이 이제 여기를 지켜줘야 돼. 탈레반 오면 안 된다. 근데 나라가 너무 망했기 때문에 그런 의식도 없고 교육도 없다 보니까 무기를 공짜로 받잖아요. 가서 탈레반한테 팔아요. 그래요. 아, 맞아요. 아하, 돈을 벌어버려. 그만큼 네. 이 아프간 정권이 너무 부패했었어요. 네. 이 부패를 아무도 뭐 어떻게 손 못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시감이 들잖아요. 베트남에서 미국이 실패했던 얘가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대로 재현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베트남보다 훨씬 더 꼴사나운 모습을 하면서 미군이 후다닥닥 도망가 버렸죠. 베트남에서 그렇게까지는 안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뭐 모든 걸 다 내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훨씬 많습니다. 뭐 긍정적 평가도 있는데 그 사실 제가 듣기에 긍정적 평가는 다 멍멍의 소리예요. 사실 부정적 평가가 뭐냐면 첫 번째 철군 방식의 실패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급속한 붕괴에 따른 꼴사나운 도망 모습. 네. 두 번째는 동맹에 대한 경고 효과가 너무 컸다. 쉽게 말해서 미국은 저렇게 모든 걸 내팽개치고 떠나버릴 수 있구나. 이런 걸 보여줘 버렸고. 또 하나 정치 외교적 손실이 너무 컸습니다. 한마디로 이미지가 완전히 시궁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상당 기간 미국의 외교력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사실 바이든이 가장 많이 공격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 대선에서도 이 부분이 트럼프한테 가장 많이 공격받았던 부분이죠. 네. 자, 그러면 지금 탈레반이 장악을 했어요. 그러면 아프가니스탄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에서 멈췄는데 근데 거기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미국이 거기서 나갈 때는 단순히 나 못하겠다 나간 거 아니고 나름 계산이 있었어요. 무슨 계산이냐면 이미 여기는 너무 꼬였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나오면 그러면 이 꼬인 애들이 누구를 괴롭힐 것인가? 네. 옆에 있는 중국, 위에 있는 러시아, 그리고 앞에 있는 이란을 건드릴 것이다. 네. 근데 이 눈치를 봤던 중국이 제일 먼저 외교부 장관을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 대사관들이 있잖아요, 각국에. 네. 아직도 옛날 국기를 갈고 있어요. 왜냐면 탈레반 정부를 인정하는 나라가 없어요. 여기서 예외. 러시아도 지금 탈레반의 깃발이 지금 휘날리고 있거든요, 대사관에서. 그래서 미국의 그 외교적인 그 계산도 지금 안 먹힌 상황인 거 봐요. 네. 왜냐면 우리가 빠지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뭐 나름 좀 극복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완전 철수가 가성비가 없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지역에 있어야 되니까. 왜냐면 중국 코앞이고 중국의 제일 큰 문제를 일으키는 위구르족에다가 붙어 있으니까 다시 거기에 들어가야지 군사적으로 유리한 것인가라는 제 개인적인 내피셜로 이 말감
군사기지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바그람 군사기지 반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좀 아이러니하다고 저는 생각한 부분이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최고다, 미국이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돈 또 아끼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또 다시 바그람 공군기지를 반환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 들어가려고 한다고 하니까 이게 또 다른 꿍꿍이가 있나? 혹은 다른 생각이 있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죠. 우리는 이제 다른 꿍꿍이라고 보고요. 꿍꿍이 맞아요. 근데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나는 좀 더 넓은 전략적 포석이 있다고 얘기하죠. 사실 그게 그건데 뭐냐면은 아까 우리 알파고 기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국과의 전략 경쟁 구도예요. 한마디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냐? 바그람 기지가 중국 핵시설에 있는 곳으로부터 1시간 거리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중국을 겨냥한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아프가니스탄을 단순히 지금까지 뭐예요? 테러와의 전쟁의 영역으로 봤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미중 전략 경쟁의 전환점이 이곳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한 거고요. 또 하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너무 꼴사납게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력을 재투사하면서 철군 실패 이미지를 한번 타개해 보겠다.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지를 완전히 되찾겠다기보다는 이거부터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해서 이제 화점을 하나, 바둑으로 치면 화점을 하나 딱 꼽은 그런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부터 얘기를 시작해보자. 어떤 레버리지의 역할에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탈레반이 아무리 이제 정부로서의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외국 군사기지를 자국 내에 설치한다, 다시 설치한다? 이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정서상 어려울 굉장히 것 같아요. 힘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행 가능성이 낮고, 왜냐하면 미군 기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인프라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이 들어온 인프라에서 그들 말에 의하면 굉장히 오염된 세속적인 것들이 흘러나올 건데 이거는 허용 못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탈레반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이 ISK를 때려잡는 겁니다. 언제 또 얘네가 이럴지 모르거든요. 네. 그런데 미군 기지가 있고 있으면 ISK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것 봐라. 너네 세속적인 거 아니야. 미군 기지를 받아들여? 너네는 이제부터 처 없애야 될 대상이다. 이게 전 세계의 샤리아법을 숭상하는 칼리프를 지향하는 이런 테러 조직한들한테 또 다른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힘들죠. 하지만 항상 트럼프는 이것을 어젠다로 내놓고 싶어 합니다. 네. 얘기를 계속 꺼내다 보면 언젠가는 테이블에 앉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방식이 좀 그렇죠. 그래왔죠. 전형적인 방식이죠. 그러니까 아프간에서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다시 위협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지금 특히 트럼프 정권 때는 트럼프가 지금 제일 사이가 좋은 지도자들을 보시면 이슬람 세계 중심으로 에르도안하고 카타르의 국왕이잖아요. 권위주의적. 네. 근데 이 두 개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아프가니스탄에는 탈레반 정권이랑 사이가 좋아요. 이번에도 파키스탄하고 탈레반 문제가 터질 땐 일단은 카타르에서 1차 협상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이스탄불에서 시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보기에는 이번에 하마스를 설득했듯이 이 튀르키예하고 카타르는 탈레반까지도 설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계산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장기적으로는 뭐 좀 모르겠다라고 하는 정보기관 분석이 나왔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있던데요. 장기적으로 탈레반 통치 안정성이 미국의 정치 안보 리스크의 변수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탈레반이 거버넌스에 실패하면 이렇게 되면 문제가 커지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사실 예전에 뭐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할 때 우리하고는 먼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먼 얘기가 아닌 게 뭐냐면, 만약에 탈레반이 거버넌스에 실패해서 탈레반이 만약에 무너지고 분열된다고 했을 때 다시 미국이 개입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상당한 수의 미군 병력이 이쪽으로 들어갈지도 몰라요. 네.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해서 한반도에 미군의 공백이 생길 수도 있죠. 우리한테도 그렇죠. 영향이 오는 그러면 왜냐하면 항상 미국은 우리 그때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했을 때 우리나라에 있던 미국의 아파치 부대가 글로 이동하면서 네. 우리 서해상이
굉장히 곤란했었거든요. 네. 이런 비슷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사례까지 좀 아울러서 네, 봐야 되죠. 아울러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다시 돌아가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관계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앞서서 파슈툰족이 주요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 아프가니스탄에서 주요 민족이지 파키스탄에서는 파키스탄은 아니에요. 파키스탄에서는 편잡이 더 많을 것 네, 같아요. 기억으로는. 그러면 이 그 관계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네. 네, 그 미래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런 거 있어. 파키스탄이 사실은 원했던 거 됐어요. 자기 예전에 지원했던 세력이 정권을 잡았는데 네.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는 형제 버릇을 안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시리아, 튀르키예 마찬가지예요. 시리아에서 있는 지금 과도 정부는 튀르키예 말을 다 들어주거든요. 네. 근데 언제 가지? 이거 항상 물음표예요. 그래서 그 형으로서 자리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인데 네. 지금 파키스탄이 그런 능력을 유지할 것인지 몰라요. 아, 네. 왜냐하면 지금 파키스탄 경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안 좋아요. 지난번에 인도하고 한번 이제 국경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경제가 더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잖아요. 네. 그리고 형 노릇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돈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앞서서 이제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좀 어떤 과제가 있을까, 우리는 좀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도 좀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멀게 느껴지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요. 이제 미군이 이제 거기다 다시 주둔하면 이제 한국에 있는 미군이 거기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한테 군인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왜냐면 한국 네, 군인이 그렇죠. 갔었잖아요. 파병 요청을 네, 파병을 했었는데 근데 이 가자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봤던 거 뭐냐면 미국이 이제는 자기 힘을 중국에다가 좀 집중을 하려고 한 것 같아서 이 이슬람 지역에 있었던 문제들에다가 이제 이슬람 군인들을 쓰려고 한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도 가자에다가 주둔하려고 하는 나라들 언급된 거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잔, 네. 이집트, 튀르키예,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이름. 그래서 내일 모레 혹시나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미국이 제보기에는 본인이 팔을 담근 것보다는 어느 정도 지휘관 정도는 왜냐면 중국에 붙어 있으니까 본인이 가더라도 나머지 몸을 또 이렇게 이슬람 군들로 네. 재우는 거 아닐까라는 좀 내피셜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슬람 하면 저희가 주로는 종교 갈등을 떠올리게 되는데 오늘 말씀 종합을 해보니까 단순히 종교 문제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프가니스탄 둘러싼 주요국들 간의 역사적, 역학적 관계를 돌아보면서 최근 관련 상황들 반출해봤고 짚어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